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우리 역사서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여름에 서리가 내리거나 매우 추웠다라는 문헌 기록을 살펴볼까 합니다. 고려사에서는 2달간 정도를 추웠다라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고려사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1392년 6월에 찬바람이 밤새도록 세차게 불었으며 날씨가 마치 구추와 같았다. 구추는 양력으로 10월 정도로 말합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력 6월이면 양력 7월이기 때문에 한여름입니다. 1392년 7월 7일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 날씨가 마치 가을과 같았다. 모래먼지가 크게 일어나 길 가는 사람들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다녔으며 곡식이 말라버렸다. 공기가 매우 차며 황사가 많이 불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한여름에 황사가 불어왔다라는 점. 황사는 봄에 고비사막에서 날아오는 모래먼지입니다. 곡식도 말라버렸다 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 가뭄이 들었거나 상당히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다라는 말인데, 가뭄이 들었으면 가뭄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라 생각하여 가뭄으로 피해를 본 것이 아닌 모래먼지나 다른 특정한 이유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1392년 7월 12일에 서리가 내리고 몹시 추웠다. 여기서 느끼는 건 서리가 내릴 정도면 기온이 0도까지 떨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이면 정말 한여름입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고려 영토가 한반도였을까? 아니면 조금 더 북쪽까지 포함되었을까? 조금 더라는 말로는 안 되지만 상당히 북쪽까지 고려 영토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에 대한 연구는 크게 역사학적 해석과 과학적 해석 두 가지로 나뉘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사학적 해석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 역사학적 해석, 하늘의 뜻을 기록하다 정설. 이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기록의 의도, 고려사는 고려가 멸망한 뒤 조선의 학자들에 의해 편찬되었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야 했는가를 정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제1론,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국가에 큰 변고가 생기기 전에 하늘이 자연현상 일식, 홍수, 가뭄 등을 통해 경고를 보낸다고 믿었습니다. 여름철 음력 7월 12일은 양력 8월 중순에 서리가 내리는 것은 곡식을 모두 죽게 만드는 최악의 재앙이자 하늘이 현재의 왕을 버렸다는 가장 강력한 흉조로 해석되었습니다. 절묘한 시점, 이 기록이 나타난 날짜는 이성계가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조선을 건국하기 불과 닷새 전입니다.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최악의 흉조가 나타났다고 기록함으로써 고려 왕조의 멸망이 하늘의 뜻이었음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이념적 목적이 담긴 기록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2. 과학적 해석 가능성은 있는가? 물론 실제로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화산 겨울 가설, 가장 유력한 가설은 해외의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 겨울 현상입니다. 화산재가 성층권을 뒤덮어 햇빛을 차단하면 여름에도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서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1815년 탐보라 화산 폭발 후 다음 해 여름에 눈이 내린 여름 없는 해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392년 바로 그 시점에 한반도에 이런 영향을 줄 만한 특정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어디까지나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과학적인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록이 나타난 시점의 절묘한 왕조 교책이 과 기록자의 의도, 조선 건국의 정당성 부여를 고려할 때 학계에서는 이 기록을 실제 날씨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라기보다는 고려 왕조의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리가 내릴 정도로 화산 폭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역사시대 중에 탐보라 화산 폭발이 연속으로 2번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역사학적 해석의 기록이 사실일까? 고려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특정 날짜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를 감안해서 봐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1392년 홍무 25년 전후의 이 시기에도 기상이변 기록은 꾸준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1393년에는 산시성에서 가을 8월에 눈이 내렸다 는 기록이 명사오행지에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음력 8월은 양력으로 9월경이지만 가을 초입에 눈이 내렸다는 것은 그해 여름이 매우 서늘했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일본은 2개의 왕조가 대립하던 남북조 시대 말기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시기 기록은 중국만큼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각종 연대기와 문헌에서 기후 이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근과 역병의 만연, 14세기 후반 일본의 기록에는 대규모 기근과 역병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기근은 단순히 정치적 혼란 때문만이 아니라 이상 저온, 긴장마,
냉해 등으로 인한 대규모 흉작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1392년의 여름 서리는 단독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는 가을 눈 기록이, 일본에서는 냉해로 인한 대기근 기록이 교차 검증됩니다. 이는 14세기 후반 동아시아 전체가 소빙기의 영향 아래 기후가 매우 불안정했으며 특정 연도에는 여름철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급강하하는 광범위한 냉해를 함께 겪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문헌 기록 등으로 봐서 동아시아 전체에 기변 이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조의 교체 때문에 기근을 고려사에 기록했다고는 믿기 힘듭니다. 그럼 단일 대규모 화산 폭발로 서리가 내릴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탐보라 폭발 후 지구의 평균 온도는 0.4도, 0.7도 가량 낮아졌다고 합니다. 섭씨 6.7도 기온 하락으로 평년보다 더 추웠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한 일은 북미 지역에서 6월 6일 여름철 50cm의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지역은 캐나다와 가까운 지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상기온이긴 합니다. 제 가설입니다. 고려사의 기록을 더 이상 단순한 정치적 상징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 기후 재앙에 대한 사실적 기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1392년 여름 재앙의 시나리오. 근본 원인 화산 폭발. 한 해가 여름이 없는 해로 기억될 만큼의 화산 폭발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중앙아시아 또는 페르시아 동유럽 어디선가 이 시기에 아직 밝혀지지 않는 화산이 폭발하여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티베트 고원 또는 고비 사막 하늘로 뿜어냅니다. 이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눈 덮임 적설과 알베도 효과. 봄철까지 티베트 고원에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녹지 않고 쌓여 있으면 지표면이 햇빛을 더 많이 반사 알베도 효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원지대가 충분히 가열되지 않으면 동아시아 전체의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고 장마가 길어지는 등 서늘한 여름 냉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차 결과 극심한 가뭄과 모래폭풍. 7월 7일 기록. 기온 급강하는 대기 순환을 교란시켜 동아시아 지역에 극심한 가뭄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땅이 마르고 식생이 파괴되면서 강력한 바람이 불자 모래먼지가 하늘을 뒤덮는 대규모 황사가 발생합니다. 고려사 7월 7일 기록과 일치. 2차 결과 한여름의 서리. 7월 12일 기록. 동아시아 전체가 냉각되는 상태에서 티베트 고원이나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이례적으로 남하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 차가운 공기가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정체하면서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반도보다 좀 더 북반구로 올라가야만 가능합니다. 북경이나 심양 정도는 올라가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고려사 7월 12일 기록과 일치. 위 내용이 사실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화산 폭발로 인해 고비 사막의 황사가 불어와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일어나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삼국사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에 나와 있는 여름철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문헌 기록이, 신라에서는 8번 여름에 서리가 내린다는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3번 여름에 서리가 내린다는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백제에서는 2번 여름에 서리가 내린다는 문헌 기록이 있습니다. 유난히 신라가 많습니다. 통일신라 시절에는 2번이 존재하고 삼국시대에는 6번이 존재합니다. 신라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신라 영토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었으니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년 또는 200년 만에 한 번 이리도 여름에 서리가 내릴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역들은 산악지역들이고 농사가 가능한 곳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농사가 불가능한 곳은 산정상에 올라가면 한여름에 서리가 내릴 수 있는 지역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사람이 이를 관측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에서 농사가 가능한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부터 여름철에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지역이 서리가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백 년 만에 한 번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동신나 지역으로 추정. 만주 중북부, 하얼빈 또는 지린성 등. 희박하지만 가능. 유일하게 가능성론에 가능. 위도가 매우 높고 시베리아 냉기 남하의 직접적 영향. 100에서 200년에 한 번 오는 극심한 여름 한파 시 대싱알링 산맥 등 고원 산간 농경지에서는 서리가 발생할 수 있음. 고구려 백제 지역으로 추정. 산서성 중남부. 거의 불가능. 3000m급 산정상을 제외한 해발 1000에서 1500m 고원 농경지에서는 한여름 서리가 내리기 어려움. 만주보다 훨씬 강력하고 이례적인 기상이변이 필요. 백제 또는 신라 지역으로 추정. 안희성 서남부 산악지대. 거의 불가능. 황산 등 높은 산이 있지만 위도가 낮고 기후가 온화. 산간 계곡 농경지에서 여름 서리가 내리려면 지역적 기상 이변을 넘어선 수준의 재난이 필요. 신라 지역으로 추정. 항주 남부 절강성.
거의 불가능. 아열대 기후 지역. 일반적인 기후 현상으로는 천년에 한 번이라도 불가능. 화산 겨울 같은 지구적 재난이 있어야만 역사 기록처럼 여름 서리가 가능. 학계 추정 백제신라. 한반도 남부. 불가능. 온대 기후 지역으로 여름철 기온이 높고 안정적. 고도가 높은 농경지가 드물며 한여름에 섭씨 0도 근처로 기온이 하강하는 것은 기상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내용을 보면 안희성 서남부, 항주 남부 절강성, 한반도 남부는 그냥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곳은 산서성 중남부와 만주 중북부입니다. 한반도는 화산 하래비가 폭발을 해서 태양을 가려도 불가능할 겁니다. 한반도 개마고원은 여름에 서리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서리가 내린다고 한들 알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은 팩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헌 기록들은 그냥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자연재해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자세히는 알 수 없어 기록은 못하지만 한여름에 서리가 내린다는 것은 정말 희귀한 일이기에 몇백 년 만에 한 번 기록을 하였다고 봅니다. 경주에 있는 천마총이 있습니다. 천마가 그려진 유물, 그 유물은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상도에 살던 우리 조상님들은 저 멀리 시베리아 자작나무 껍질을 가져와 천마를 그릴 종이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